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옳았다. 토트넘은 단지 세트피스를 수비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리고 토트넘이 전술적으로 이제 리버풀에게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리버풀에게 전술적으로 지게 된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뭔가 팀이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는 것 같을 때 결국에는 그 다음 경기력을 좀 주의 깊게 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뭔가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전의 그 충격적인 패배 이후에 결국에 더 충격적인 4대2 패배가 있었죠. 물론 이제 1시간째 됐을 때는 4대0으로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절망적인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만, 이샬리송과 손흥민 선수의 골로 4대2까지 올라오기는 했죠. 자, 그런데 몇 주 전,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있기 몇 주 전에 이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 이 일정은 어쩌면 굉장히 큰, 그러니까 두 팀 모두 싸울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에서 펼쳐질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여전히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토트넘이 뭔가 아스톤 빌라를 이기고 챔피언스 리그로 갈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리버풀이 이제 그 토트넘이 out of form, 그러니까 폼이 안 좋은 상태의 토트넘을 결국에는 이 더비 상황에서 마주하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박살을 내버렸습니다. 리버풀이 이 토트넘을 완전 뭐 가루로 만들어 버렸는데, 자, 세트피스가 사실은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야기거리였지만 이 리버풀전에서는 뭐 세트피스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별로 없었고, 단지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전술이,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 토트넘의 격차가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런 경기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토트넘과 리버풀은 둘 다 높은 위치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걸 좋아하는 팀입니다. 이 두 팀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 다음으로 가장 높은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인데, 이렇게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이제 싸울 때는 결국에는 자신의 강점을 누가 더 잘 발휘할 수 있냐, 이런 쪽에 이제 그 승패가 기울게 되고, 토트넘은 리버풀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이 리버풀이 토트넘의 그 수비 진영이죠, 자신들의 공격 진영인 이 파이널 서드에서 공을 따낸 그 횟수만 9번이었다고 해요. 야, 이게 전반전에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어리그 45분 그 어느 그 전반전보다도 많은 수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돌리다가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정하면서, 우리도 몇 번 상대방의 공을 뺏어내고 뭔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우리를 처벌했을 때,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를 벌했을 때 우리는 그들을 벌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기회를 정말 골로 만들었느냐, 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두 팀이 좀 비슷한 두 팀이 만나게 되면 결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팀이 결국 이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자신의 어떤 접근법을 바꿀 거냐?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고칠 뿐 우리의 어떤 접근 방식을 바꾸는 어떤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얼마나 dogmatic approach,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스럽게 이런 어떤 그 접근을 강요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물론 이제 잘 될 때는 좋습니다. 잘 될 때는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또 안 되고 있으니까 다양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겠죠. 토트넘이 이번에 그 자신들의 이 수비 진영이죠. 이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 횟수를 보면은 총 235번. 그러니까 6.9번이나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당. 그리고 이제 이런 게 거의 뭐 경기당 한 번씩은 슈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 골로 들어간 횟수도 7번이나 된다라는 이제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자신의 진영에서 공을 얼마나 많이 잃어버리는지, 심지어 리버풀전에서는 자신의 페널티 박스 안에서도 공을 잃어버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골이 이제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특히 이제 그 경기 중간에 로메로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이 서로 이제 화를 내는 그런 장면이 스카이 스포츠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로메로가 로얄한테 엄청 화를 낸 거죠.
아니 이거 레프트백에서 인버팅을 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 뭔가 공 좀 제대로 잡고 가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리버풀이 사실은 노린 거죠. 토트넘의 이 왼쪽 수비가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메르송 로얄이 지금 있는 이 부분을 주된 공격 지역으로 정하고 애초에 들어간 겁니다. 41%의 공격이 이제 이 리버풀 입장에서는 오른쪽에서 이제 일어났고 왼쪽이나 중간에 비해서 현저히 높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왔을 때 왜 이제 경기력이 갑자기 좋아졌는지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냐면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오면은 왼쪽을 공격하고 있던 선수들이 손흥민 선수를 막아야 되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이제 여기를 공략할 수 없게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은 토트넘이 진짜 이 수비적인 부분이 여전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제임스 매디슨이 들어와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포지션이 바뀐 그런 상황들에서 이제 경기력이 바뀐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고, 토트넘이 지금 4경기 연속을 진 게 2004년 11월 이후로 처음이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사실 리그 4연패를 당하게 된 상황이고 이 4연패 가운데 13골을 내줬습니다. 결국에 현실은 맨체스터 시티라던가 아니면 뭐 아스날, 뭐 리버풀 이런 팀들과 이제 이 상대를 하려면은 이 수비적인 부분들이 당연히 발전해야 되고 이 후방에서의 빌드업도 훨씬 더 발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선수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에메르송 같이 맞지 않는 선수들이 기용했을 때 생기는 결과들이 결국 이런 것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겁니다. 제대로 된 선수들을 데려오려고 하고 그리고 토트넘이 이번 시즌 약간 잇몸으로 싸운 느낌이 있죠. 물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시즌 초에 토트넘이 엄청나게 잘했는데 아니 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 그리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에 이제 쓰던 그 선수단을 지금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뭐 부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말이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평가는 결국에는 확실하게 스쿼드가 갖춰졌을 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전 여전히 듭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사실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간접적으로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이 남은 경기 사실상 이 레프트백에서 뛸 수 있는 선수가 지속적으로 로얄 혹은 이제 스킵이 뛰었죠. 뭐 이런 상황들 가운데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계속 왼쪽으로 뛰면서 이 남은 시즌을 좀 메꾸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러분들은 토트넘의 어떤 전술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나온 지적들, 특히 후방 빌드업에서 빼앗기는 상황, 그리고 에메르송 로얄 쪽의 공간이 이렇게 공격당하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